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4개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여파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5%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요, 5월 자동차 수출액은 18억 500만 달러, 하나로 2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월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10년 9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세계 금융위기의 파업에 겹쳤던 2009년 8월에 17억 1천만 달러 이후로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올해 주요국에서 경제 활동이 조금씩은 재개되진 했지만요, 그동안 못 팔고 쌓아둔 재고를 처리하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에서는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떨어졌고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의 비중은 5.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작년 동월 내 8.6%라고 하고요. 비해서 3.4포인트 하락하면서 1998년 1월에 4.8포인트라고 합니다. 이후에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는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 화학에 이어서 4위였고요. 철강 제품과 선박류와 크게 차이가 낮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합해도 비중 1.7%로 일반 기계에 밀렸고요. 그치만 이제 조금 다행인 것은 펠리세이드 등 가격대가 높은 SV와 그 다음에 코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좀 증가 효과를 봤고요.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비중이 12.1%에 달해서 반도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7월달 아니면 8월달에 수출이 90%까지 회복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 관계자들도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하고요. 또 업체 관계자들도 또 하반기에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하고요. 기록장치에는 자율주행 또는 이제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를 담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과실, 차 결함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규칙 개정은요, 오는 10월 8일에 시행을 앞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 시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주행 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요.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의무화는요,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3단계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레벨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 사항에 운전자가 개입이 필요한 단계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법규가 개정이 되면 중요시하는 바로 사고 발생할 때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 전환이 됐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기록하면서 운전자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할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겼고요. 위원회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세부 사항과 요청, 위촉 방법, 결격 사유 등을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에 설치를 하고요. 사무국에서는 이제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는 7월 20일까지고요. 이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바로 만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도가요, 스타트업이 비트센싱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요, 자율주행 인프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고요. 향후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도는 비트센싱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7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센싱은요, 국내 최초로 전방 차량용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만도의 초기 레이더 개발팀 멤버가 2018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에 만도, LB 인베스트먼트, 한세실업, 그 다음에 SB 파트너스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퓨처플레이, SJ 투자 파트너스는요, 시드 투자에 이어서 프리 시리즈에도 추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 센서인 트래픽 레이더를 출시해 올해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 레이더는요, 여기서 신호등 등 교통안전 장비에 장착돼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향후에 ATD 맵에 리얼타임 다이내믹 맵 레이더를 더 씌워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도가 스마트 레이더 기술을 투자를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요,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8km에서 최소 5km에서 8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킬로와트 아워당 급속 충전 요금을요, 현행 173원에서 230원 전후, 또 완송 요금은 최저 60원에서 100원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2022년 7월부터 급속인 경우는요, 최소 350원 이상, 완속은 250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요,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7월 1일부터 전기차용 급속 50kW급 충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 사용자는 내는 1kW당 173원을요 220원에서 250원 사이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과 민간업체가 주로 서비스하는 완속 충전 요금도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60원에서 170원 수준으로 약 30%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요, 이번 주 한전 등과 안정적인 가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용시설 충전 요금 관련 의견을 접수한 이후 이달 중순 때 최종 요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두 기관은요, 각자 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100% 면제한 전기차 충전기의 대당 기본 요금을요,
7월부터는 50%로 감면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킬로와트당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기본료의 절반이 사업자에게 처음 부과가 되고요. 한전은 지난해 말 이 사회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면제해온 전기차 완속 및 급속 충전기 기본요금을 올해 7월 1일부터 50%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급속 충전기 50kW의 경우 7월부터 13만 원의 절반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 75%, 2022년 7월부터는 100% 각각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충전량에 따른 사용 요금도 기존 50%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 하고요. 이번 인상에 따라 환경부와 한전을 비롯해 민간업계의 소비자용 충전 요금은 원가 구조가 내년 6월까지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요, 충전 기본요금 예산 지원 여부와 한전 요금 인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순에 죄송합니다. 이달 중순에 요금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얼마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간 충전 업계는 서비스 및 운영 마진 감소를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올해 초에 KT와 S1 등 일부 대기업 전기차 충전 사업을 포기 또는 보류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포기를 하면 중소기업까지 또 부담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일찍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전기차 대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지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한전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전 매년 성과금 받는데 굉장히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많은 성과금 받고 있죠.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줄여서 차라리 전기차 오너분에게 조금이라도 전기차 오너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를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고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만 독점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이제 이런 전기 쪽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팔든지,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차 자기 풍력의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텐데, 그런 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커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구독, 팟빵커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